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다룰 내용. 자, 최근 들어서 이 유튜브 방송, 특히 주식 관련 유튜브 방송을, 주식 초보, 즉,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만 들어서 약 28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30조 가까운 동학 개미들, 뭐 전체가 다 동학 개미와 연관된 그런 개인 매수세는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동학 개미 운동에 나서는 초보 개인 투자자들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방송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뭐 제목이 지금 동학개미들이여 HLB도 보라 이렇게 제목을 좀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매스컴 보도를 보니까 삼성전자를 줄기차게 매수를 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개미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삼성전자 좋습니다.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고 삼성전자만큼 또 셀트리온도 굉장히 좋은 또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이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적금 대신 부동산 대신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잘 모르는 종목 중에서 HLB라는 종목도 우리 동학 개미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또 셀트리온도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바닥에서. 또 HLB도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10배가 올랐다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조정만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바이오가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진단 키트부터 해서 치료제, 백신 이런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막 아주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HLB도 그런 유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것처럼 안 오른 바이오가 많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동학 개미들이 우리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한 종목을 추가해 본다면 HLB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최근 바이오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죠. 뭐 시젠이라든가 수젠텍을 중심으로 이 진단 키트, 그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법 많이 오른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나 거기 보시면 5배 이상 오른 종목군들도 속출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종목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어제 좀 드렸었죠. 이 진단 키트 외에도 치료제라든가 백신 관련 얘기들이 나오면 주가가 막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들. 최근 20여 개 제약사, 바이오 회사들이 백신, 관련 백신이라든가 뭐 치료제 개발 발표를 공시했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사실 이 치료제를 개발한다, 임상을 착수한다, 말하기는 쉽습니다만, 성공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치료제를 개발한다, 진단 키트 개발을 착수한다, 뭐, 백신 임상을 진행한다, 이것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발 착수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성공은 매우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공장장 TV에서 이 바이오 관련 얘기들을 주로 많이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강의를 해드렸는데 임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임상 전에 하는 게 또 있잖아요. 동물 임상, 비임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발에 착수했다 그래서 금방 떼돈을 버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초보자분들 특히 바이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바이오 회사가 뭐를 만드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 이게 뭐 항암제인지, 그죠? 뭐 아니면 뭐 뇌 관련, 정신 질환 관련 치료제인지, 그죠?
아니 뭐 심혈관계 무슨 뭐 어디에 들어가는 약인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약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임상 준비냐 비임상이냐 1상이냐 2상이냐 3상이냐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관련 얘기들만 나오면 주가가 뭐 요동을 쳤고, 그 전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오늘도 좀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사실 여러분들 신약이라는 게, 특히 백신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제 물질 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뭐 초기 물질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임상이 통과하면 이제 그렇죠, 상품화 되는 거거든요. 플로우가 그래요. 근데 보통 미국 FDA 기준으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임상 단계는 전임상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임상은 빼고, 임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이 물질을 갖다가 투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단계부터 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동물이라든가 또 영장류, 뭐 원숭이라든가 뭐 쥐, 이런 거는 임상이 아니라 비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비임상. 전임상 단계라고 얘기해요. 임상 전 단계. 근데 그걸 지나서 이제 사람한테 직접 투여하는 것이 우리가 임상 단계라고 하는데, 보통 임상이 1상, 2상, 3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3상까지 발표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약처라고 하는 미국 FDA에다가 NDA를 신청합니다. NDA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품목 허가 신청이에요. 그래서 FDA에서 심사를 해서 이거는 품목 허가를 승인한다. 그러면 땅땅땅 되면 그게 그쵸, 이제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 단계를 보통 12년 정도 걸려요. 평균 10년이 넘는 그런 어떠한 신약이 나올 때 성공 확률이 거의 보면 어때요? 1상 통과할 확률이 63%, 2상 통과할 확률이 제일 낮습니다. 30% 정도밖에 안 돼요. 3상은 58%, 그 다음에 여기서 NDA에서 신약 판매 승인까지 받을 확률이 85%입니다. 전체를 보면 우리가 BLA라고 표현합니다. 1상부터 해서 신약 승인까지를 우리가 BLA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좀 나올 거예요. 임상 1상부터 신약 승인 단계까지의 성공 확률은 10%가 채 안 돼요. 미국 바이오 협회 자료에 따르면 9.6%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 시작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치료제로 본다면 렘데시비르가 지난번에 이제 3상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했어요. 뭐 50명밖에 안 되는 모집단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완전하다라고 보진 않지만 치료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중증 환자들한테. 그래서 그 임상이 발표가 됐고, 특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초기 물질부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를 수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1상은 보통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합니다. 그죠? 어떠한 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 없는 그냥 건강한, 과연 이 약을, 이 물질을 사람한테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뭐 안전한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게 1상이에요. 그다음 2상부터는 그렇죠, 안정성부터 해서 효능까지. 예. 사실 긴급한 상황, 지금 뭐 긴급한, 전 세계적으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상이나 3상, 이 임상을 조금 굉장히 빠르게 단축할 수 있어요. 그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린다. 이렇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더 해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임상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요거만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임상 1상부터 FDA 승인까지의 확률은 9.6%밖에 안 된다.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어려운 단계라고 보는 암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상 1상부터 승인까지의 성공률을 우리가 LOA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9.6%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항암제가 아닐 경우에는 약 12% 정도 되고, 그다음에 희귀병, 이 약이 희귀병으로 어느 선정이 되었을 때는 임상 단계의 성공률이 더 높아지고요. 그죠? 그다음에 환자가 많은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승인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혈액학이 26%로 가장 성공률이 높고 종양암, 암이 제일 낮죠. 5.1% 정도. 그다음에 혈액암이 고용암보다 2배나 높고요. 그렇죠? 항암제는 승인 확률이 가장 낮은 정신질환 약의 한 2배 정도 된다. 그 정도 뭐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 외에는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이 온 게 어디냐면 NDA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디가 있나요? 뭐 삼상에 실패한 그런 어떠한 바이오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삼상에서 주저앉은 그런 기업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여파가 바이오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지금 삼상이 임박한 회사가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HLB라고 하는 오늘 말씀드릴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셀트리온도 좋습니다. 그러나 HLB도 잊지 말고 놓치지 말라란 관점이에요. HLB가 지금 그렇죠. 뭐예요? 삼상을 마무리하고 NDA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미국 FDA에 이 약을 신약으로 허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는 걸 NDA라고 합니다. 그 NDA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삼상 자료부터 해서 또 프리 NDA라고 해서 미리 또 FDA 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서류나 자료를 보완해요. 프리 NDA를 이미 마쳤고 지금 NDA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암 3차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그죠? HLB 하면 리보세라닙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임상 3상까지 와 있는 상태고 이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면역관문 억제제인 뭐 옵디보라든가 키트루다와 같이 혼합해서 병용을 해서 뭐냐면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면역항암제예요. 그죠? 3차 제3세대 면역항암제. 그다음에 지금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표적항암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같이 장점을 모아서 지금 병용 치료를 하고 있는 임상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임상이 지금 그쵸, 위암 3차 4차일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알 수 없지만 뭐 3차, 4차로 지금 NDA를 준비하고 있는 가장 빠른 어떠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 보시면 고용암, 키트루다 병용, 또 위암 2차, 파클라 탁셀, 그죠? 그다음에 캄렐리주맙. 자, 캄렐리주맙하고 병용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FDA에서 3상 그죠? 승인을 받았어요. 3상을 진행해도 좋다라는 그런 승인을 작년도 3월이죠. 2019년 3월에 받았는데 캄렐리주맙은 사실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관계사 HLB의 관계사인 중국의 항서제약이라고 있어요. 항서제약의 간판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캄렐리주맙이 키투르다라든가 옵디와 같은 어떠한 기존의 제3세대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와 지금 리보세라닙을 같이 지금 3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항서제약이요. 리보세라닙하고 캄렐리주맙을 병용 치료를 승인을 받자마자 주가가 2배 정도 지금 올랐어요. 항서제약. 우리가 HLB를 볼 때 항서제약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관계사입니다. 사실 보시면 HLB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고의 어떠한 그 의료진이라고 할까요?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로 지금 많이 잘 짜여져 있어요. 지금 멤버 구성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지금 그렇죠. 리보세라닙 외에도 여러분들 세계 백신 대회 최우수 기업 선정을 받은 백신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이뮤노믹이라고 하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지분을 38%를 인수했다는 공시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향후에 51%까지 늘려서 자회사에 편입할 예정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M&A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교모세포종 치료제 ITI-1000 현재 FDA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물질, 이 치료제 교모세포종도 암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희귀암인데 생존율이 5%밖에 안 돼요. 최악의 암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뭐가 있냐?
리보세라닙을 원래 개발한 폴 첸 박사, 그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드벤첸 연구소. 원 개발사 미국에 있는 어드벤첸 연구소로부터 리보세라닙 관련해서 글로벌 판권을 전부 다 인수를 하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항서제약에서 리보세라닙이 지금 팔리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이제 팔리고 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 로얄티를 이제 받습니다. 폴첸이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HLB가 받죠. 폴첸의 판권을 전체를 다 인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스웨덴의 오아스미아 파마, 이거 제약회사죠. 항암제, 어필리어라고 하는 항암제의 글로벌 권리를 또 인수를 했죠. 이건 난소암 치료제예요. 개량 신약인데요. 러시아라든가 인근 국가, 또 북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의 판권을, 글로벌 권리를 인수를 했어요. 어필리아도 4월 말에 프리 NDA를 할 예정입니다. NDA를 준비하는, 올해 연말에 NDA를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HLB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회사인데요. 주가는 전혀 못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중국의 항서제약 일봉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용치료가 미국 FDA의 3상이 승인을 받았다 그랬죠. 병용치료 임상이. 그때가 3월 달이에요. 그때 약 50위안, 60위안 정도 항서제약이 가격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0위안 정도 지금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네, 2배가 올랐어요. 근데 항서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캄렐리주맙이 아니라 캄렐리주맙과 HLB가 보유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이 같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HLB의 흐름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HLB 흐름이 지금 이래요. 무슨 얘기냐? 리보세라닙 때문에 작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작년도 10월 말에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바이오의 침체, 여러 가지 또 삼상에 대한 어려움, 또 실패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근 한 5개월, 6개월째 주가가 조정을 계속 받아서 다른 바이오주 올라갈 때 전혀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2월 말에 한번 대량 거래가 나오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공격적 M&A 관련돼서 재료가 나왔을 때요. 한 번 거래가 붙었고요. 그죠? 2번 붙었고요. 또 최근에 한번 4월 초에 거래량이 한번 또 붙었어요. 근데도 아직 연속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실 HLB 하면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2위인 그죠? 그런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6개월 금지 상태잖아요. HLB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어요. 지금 시점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10%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강하게 올랐죠. 그죠? 이 10만 원대만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주가는 꾸준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좋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그런 모습을 4월달 들어서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지금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가격적인 조정 충분했고요. 기간적인 조정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HLB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여러분들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작년도에도 이제 HLB에 대한 어떤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거래다운 거래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연속성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물론 매기가 다 반도체 IT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반도체 IT가 조금 둔화됐어요. 그죠?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좋거든요. HLB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겪었어요. 만약에 오늘 거래량을 출발로 해서 거래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HLB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에 사라, 뭐 따라 사라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항소제약 말씀드린 대로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이 병용 임상을 시작한다. FDA 승인을 받자마자 주가가 2배 올랐다. 항소제약이. 근데 HLB는 전혀 못 올랐다 이거죠. 그죠?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소제약이 2배 올라갔으면 이게 만약에 뭔가 무리가 있고 약간 거품이 꼈다면 항소제약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아니면 HLB가 지금부터 항소제약을 쫓아서 가죠. 왜? 항소제약에 있는 치료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HLB가 보유한 리보세라는 걸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임상을.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임상 3상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 그랬습니다. 그죠? 2상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이 HLB는 리보세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든든한 천군만마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본다면 HLB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 우리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뭐 HLB를 비롯해서 다른 여타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좀 원하시는 분들은 체험 VIP 회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개월에 100만 원, 더 짧게는 1개월에 50만 원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쪽 계좌번호에 입금을 하시고 성함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 금액, 뭐 보유 종목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서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희망,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좀 커져 나가는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공장장과 함께 여러분들 희망을 갖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